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라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요즘 뜨거운 감자죠. 군대의 불침범 폐지. 지금까지 군대에서 불침범은 정말 당연하게 현행 유지가 되어 왔었지만 이제 이거를 폐지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뭔지 오늘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하는 발언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사 클라스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13년 동안 특수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었고 상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 역시도 불침번을 몇 년 동안 섰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당직 사관, 당직 부관까지도 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특전사 체계에서는 영내 2년, 각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위에 고참들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침번을 서는 순서도 조금씩 연장이 되기도 하고 단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불침번만 섰던 제 경험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당직 사관, 당직 부관까지의 그 상황에서도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단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인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보면, 군부대 막사 안에 짬냄새, 그리고 구두향 냄새, 그리고 수십 명의 전우들이 뿜어내는 그 호라비 냄새, 그게 진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어두운 공기 속을 뚫고 군홧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 저벅, 저벅. 그리고 당직 사관이 제 귀에 속삭이죠. 근무 교대 15분 전 일어나라. 그 당시에는 그 한마디가 그냥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물론 피곤하긴 한데 내색할 수 없었죠. 일어나서 순식간에 체육복을 군복으로 환복하고 그리고 이제 복도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고참이면 더 빨리, 최소한 그래도 10분 전에는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저 나왔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딱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만 진짜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아, 시간 언제 가나. 그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 새벽에 우선은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그때는 너무 많아집니다. 만약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또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만약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제 여자친구 생각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또 부모님 생각도 또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마음감이 이제 교차합니다. 근데 그게 또 반복되다 보면 이제 멍해지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멍 때립니다. 와, 피곤하다. 내일 또 일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불침번을 한 번 쓰는 게 진짜 피로회복에 엄청난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과 걱정도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또 시간대가 10시 이후에 바로 불침번이면 사실 좋은데 애매한 시간이 있어요. 막 새벽 2시나 새벽 4시 정도, 이렇게 애매한 시간이면 그때는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잠을 깨게 되는 게 숙면에도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전사는 불침번보다 좀 더 빡센 초소 근무를 들어가거든요. 초소 근무는 근무 시간 제외하고 1시간을 더 잡아야 됩니다. 초소까지 가려면 복장도 환복해야 되고, 또 걸어서 초소까지 가는데 뭐 20분 또 30분 걸리는 초소들도 있고, 초소가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보통 고지에 초소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초소까지 또 산을 타고 또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무 한 번 쓰면 3시간에서 4시간은 그냥 바로 버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취침 시간이 8시간인데 그걸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절반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군생활할 때 한참 인원이 없을 때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초소 근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퐁당퐁당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불침번 쓰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다음날 일과할 때도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걸 버텨내는 게 진짜 힘들 정도로. 이게 지금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불침번과 초소 근무의 기억입니다. 피로도는 엄청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로도는 정말 엄청나다. 그런데 이 불침번이 조만간 대한민국 군대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국방부가 최근 부대관리 훈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핵심 문구는 이렇습니다. 막산에 반범용 CCTV가 설치된 부대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야간 불침번 근무를 대체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서던 근무를 카메라 렌즈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커뮤니티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현역 병사들과 입대를 앞둔 장정들은 드디어 군대가 미쳤다, 좋은 의미로 이제는 밤에 푹 잘 수 있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현장을 겪어본 간부 출신들이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사 클래스에서는 이 핫한 이슈를 완전히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군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긍정적인 효과부터 우리가 절대
절대로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구멍들, 그리고 13년 동안 특수부대에서 구른 제 시선에서 본 평가까지 전부 털어보겠습니다. CCTV 대체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애초에 불침번은 왜 생겼고 왜 서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병사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의 막사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재 예방과 온도 유지였습니다. 옛날 난로를 떼던 시절에는 밤새 불침번이 석탄을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군생활할 때 그 이전의 단계죠. 그리고 저 때는 기름 보일러, 보일러로 온도를 관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사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진짜 얼어 죽고 잘못 번지면 막사가 통째로 타버리는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총기 및 장비 보호입니다. 총기함이 지금처럼 디지털 락으로 굳건하게 잠겨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무기 탈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방어선이 바로 눈을 뜨고 있는 불침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원 통제와 생명 보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사건들이 대부분 밤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발생하는 화장실에서의 사고, 그리고 갑작스런 환자 발생,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이나 탈영 시도까지 폐쇄된 공간에서 수십 명의 인원이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인간의 눈과 귀로 직접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난방은 중앙 통제로 돌아가고 총기함은 2중 3중 잠금 장치에 경보기까지 달렸습니다. 생활관은 구형 통합막사에서 4인 1위실, 그리고 8인 1실, 동기생활관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환경이 변했으니 경계의 방식도 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정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병사들의 야간 수면권 보장은 현대 군대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방부가 밀어붙이는 이 변화는 분명히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주간 전투력의 획기적인 상승입니다. 군인의 본분은 야간에 복도에서 먼지 마시며 서 있는 게 아니라 주간 일과와 전술훈련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겁니다. 사람은 수면 사이클이 한번 깨지면 뇌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근무 쓰고 다시 누우면 잠이 옵니까? 뜬 눈으로 밤새고 다음날 사격장 가면 표적지가 2개, 3개로 보이죠. 그렇게 또 전술훈련 나가면 멍 때리다가 발목 접질리고 또 부상당하기도 일쑤고요. 수면 리듬이 100% 보장된 장병들의 주간 작전 수행 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자, 장점 두 번째, 병역 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간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대 환경에서 푹 자지 못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죠. 게다가 과거 불침번 교대 시간은 선임이 후임을 갈구거나 부조리가 일어나는 사각지대이기도 했습니다. 불침번 폐지는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억눌린 스트레스로 인한 부대 내 사고를 줄이는데 확실한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장점 세 번째는 뼈아프지만 현실적인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대, 중대 편제도 다 채우지 못하는 부대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소대마다 2~3명씩, 그리고 중대 단위로 10여 명씩 행정적인 감시 근무에 인력을 갈아 넣는 건 심각한 낭비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전투 병력을 아껴서 진짜 중요한 작전 임무에 집중시키고 단순 감시 업무는 CCTV로 대처하는 것, 이것은 스마트 국방,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제도 같죠? 기술이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완벽한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겪어본 지휘관들과 저 같은 특수부대 출신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군대 입대 품목입니다. 군대 훈련관 정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딱 필요한 물건들만 선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깔창부터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정말 사소한 피로와 부상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군생활을 할 수 있게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요. 내 가족, 내 조카, 내 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입대를 한다면 선물에도 좋을 만큼 좋은 구성을 담았으니까 아래 링크 들어가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6.25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분들께 기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계는 사람과 다르게 피곤해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과연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새벽 막사에서는
상상 초월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훈련 중에 다친 부위가 밤에 급격하게 부어오르거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갑작스럽게 호흡이 멈춘다거나 급성심정지, 뇌전증 발작 환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실제로 지금 젊은 청년들의 몸 상태가 과거보다는 좀 더 약해진 건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정말 원초적으로 기존의 불침번들은 복도를 순찰하면서도 끙끙 앓는 소리, 그리고 숨소리가 이상한 인원 또는 비정상적으로 뒤척이는 인원들을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었고 바로 당직사관한테 보고할 수도 있었고 바로 CPR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CCTV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CCTV가 캐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CCTV로 대체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통제실에서 수십 개의 분할된 화면을 지키는 당직병들, 그 당직병들이 과연 어두운 생활관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자는 병사의 호흡 정지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카메라에는 소리와 공기의 흐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직상황과 당직병의 독박 부담과 정보 피로 현상입니다. 이제 새벽에 막사 전체를 통제하는 건 당직 근무자 소수뿐입니다. 보통 한 명의 당직상황과 한두 명의 당직병이 지휘통제실이나 행정반을 지키겠죠. 거기다가 인간의 뇌는 20분 이상 여러 개의 CCTV 화면을 집중해서 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16분할, 32분할로 쪼개져 있는데 그걸 밤새 뚫어져라 쳐다본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누군가 쓰러지거나 은밀하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 당직 근무자가 단 5분만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당직 근무자한테 돌아갑니다. 이거는 당직 근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비의 물리적 한계와 사각지대입니다. 카메라의 앵글이 닿지 않는 화장실 안쪽, 샤워장, 창고 뒤편은 여전히 완벽한 맹점입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카메라 없는 곳을 더 은밀한 장소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계는 기계입니다. 만약에 시스템 셧다운은 어떻게 할 건가요?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 없었던 불침번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러면 과연 그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법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걸 또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거든요. 만약에 낙뢰를 맞아서 부대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리고 정전이 발생하면 막사 전체의 경계 시스템이 그냥 한순간에 장님과 기머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적의 EMP 공격이나 그리고 내부망 해킹 위협에도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죠. 첨단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아날로그적인 플랜 B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의 개인적이지만 하지만 가장 뼈 때리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씨 군생활을 13년 동안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투력은 완벽한 휴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생존력은 현장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특수부대도 작전 투입 전 대기 중에는 대원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재웁니다. 다음날 적진의 침투에 타격작전을 펼치려면 체력이 곧 생명이니까요. 1초의 반응 속도로 생사가 갈리는 CQB 상황에서는 순간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 부족은 작전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 보병부대 병사들의 불침번을 없애고 전투 수면을 100% 보장하자는 방향성 자체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접근 방식은 너무나도 안일한 탁상 행정의 냄새가 짙게 납니다. 단지 막사에 카메라를 넉넉하게 달았으니 이제 지휘관 재량껏 불침번 없애도 된다.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군대는 제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평상시의 편의성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진짜 1%의 치명적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잖아요. 707에서 제가 배운 게 있는데 대테러 작전을 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초동 조치라고 배우거든요. 상황을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과연 CCTV로 그 골든타입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사고가 발생한 그 찰나의 순간에 현장에 훈련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카메라는 현장을 기록할 뿐이지 직접 불을 꺼주거나 심폐소생술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가 진짜 성공하려면 단순히 반복용 CCTV 몇 개 달아놓고 끝내서는 안 될 겁니다. AI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병사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 또는 비명 소리
불침번이나 타격운 같은 이상 징후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당직사관에게 즉각 알림을 울려주는 수준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정말 실전 같은 훈련, 최고의 요원 이런 걸 요구하면서 오히려 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지금 발전도 안 된 기계로 대처한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오산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불침번이 사라지는 대신 내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전우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도록 생활관 내 버디 시스템과 야간 응급처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침번이 없는 대신에 내 주변 전우들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저 역시 기술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최첨단 기술도 현장에서 호흡하는 인간 전우의 즉각적인 행동력을 100% 흉내낼 수 없다는 점을 지휘관들은 진짜 반드시 좀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파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방부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 진짜 실무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나온 대안이었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의 이번 시도가 장병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진짜 스마트 국방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첫걸음이 되기를 저 역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그 시스템이 안착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전우도 단 한 명의 우리 아들들도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말 철저하고 디테일한 보안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역 선후배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 철책과 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현역 장병 여러분들, 불침번 CCTV 대체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대에 맞는 당연하고 현명한 변화다, 아니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기상조의 탁상행정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상사 클래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짧은 소견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